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 인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이 읽어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서양을 대표하는 유명한 분들의 삶을 굵고 짧게 쓴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조금만 읽어볼게요. 여성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패션계의 신화, 가브리엘 코코 샤넬. 너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삶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만 읽어볼게요. 검은 머리에 깡 마르고 고집세며 자유분방한 소녀 샤넬에게 고아원 생활은 무척 적응하기 힘든 곳이었다. 청소와 바느질,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기보다는 춤과 노래가 좋았던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고아원을 나와 도시 물랭으로 간다. 그곳에서 유아용품의 판매원으로 취직하지만 곧 그만두고 기병들이 드나드는 싸구려 바에서 댄서와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즐겨 부르던 노래 코코에서 이름을 따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짓고 자신을 코코 샤넬이라 소개했다. 어두웠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이름인 가브리엘을 버리고 그녀는 새롭게 비상하기 위해 코코 샤넬이란 이름을 스스로에게 선사한 것이다. 샤넬의 역동적이며 자유분방한 삶 속에는 한 남자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필요할 때 사랑을 하였고 그 사랑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성취하였다. 싸구려 바에서 샤넬을 건져낸 최초의 사랑은 상류층에 부유한 남자 에티엔 발상이었다. 샤넬은 그를 통해서 비참한 어린 시절 배우지 못했던 상류층의 예절과 문화를 배웠다. 그리고 그녀가 두 번째로 만난 남자는 영국인 사업가 아석 카펠이었다. 그는 샤넬이 자신의 살롱과 의상실을 열 수 있는 돈을 대주었다. 샤넬은 이곳에서 디자이너로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고 결국 훗날 아석 카펠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1910년 샤넬은 작은 모자 가게를 오픈하였다. 그녀는 단순함과 명료함을 강조해 디자인했다. 당시 여성들은 모자에 온갖 것들을 장식하고 다녔다. 작게는 리본이나 꽃, 심지어 자신의 멋을 과시하기 위해 과일까지 얹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당연히 모자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워 여성들의 행동을 제약하였다. 샤넬은 일반 여성들이 쓰는 모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디자인한 검은 모자에 하얀색 리본 하나만을 두른 단순한 모자를 쓰고 다녔다. 이 모자는 당시 상류층 여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샤넬은 일약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하였다. 그녀가 디자인한 모자는 널리 퍼져 영화 배우와 연극 배우들도 앞다투어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감을 얻고 1913년 도빌에 의상실을 열었다. 또한 여성의 옷은 물론 향수, 액세서리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1920년대 만들어진 샤넬의 대표적인 향수 넘버5는 아직까지도 그 명성을 잃지 않고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1913년 도빌에 연 샤넬의 의상실은 패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역사적으로 서양 여성들의 옷은 코르셋을 입지 않고서는 입을 수 없는 옷들이었다. 샤넬은 여성 옷의 코르셋을 과감히 생략하였다. 그녀가 디자인한 옷은 여성성을 나타내는 약간의 곡선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헐렁해 움직임이 자유로운 형태의 옷이었다. 이 옷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샤넬은 1920년 이른바 샤넬 라인으로 알려진 무릎 밑 5에서 10cm까지만 오는 길이의 스커트를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여성 옷에서 다리를 드러낸 것은 샤넬의 옷이 최초였다. 이 옷은 논란이 많았지만 당시 터진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옷을 선호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여성들은 스커트 길이에서도 해방을 맞이한 것이었다.
샤넬은 짧은 스커트가 여자의 다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활동적인 여자들을 고객으로 맞이했다. 드레스는 걷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샤넬의 숄더백도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활동적인 여성은 두 손을 다 써야 하는데 백을 들기 위해 한 손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당시 그녀는 셔츠를 디자인했다. 우아하고 스포티하여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었다. 유행에 전혀 관계없이 점심때나 야외 활동에도 통용되는 신기한 셔츠였다. 샤넬이 디자인한 옷이 인기를 끌자 시장에서는 샤넬의 디자인을 그대로 본뜬 이미테이션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실제 이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샤넬이 어느 파티에 가보니 17명의 여자들이 모두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옷 모두가 샤넬의 가게에서 만든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가짜 옷을 입은 여자들은 샤넬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눈치를 보았다. 그러자 샤넬이 말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입은 이 옷도 진짜 내 가게에서 만들었는지 확실치가 않으니까요. 처음 샤넬이 가게를 오픈할 때 6명이었던 종업원 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3,500명에 이르렀다. 샤넬은 성공한 여자라는 영예와 함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코코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 황금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샤넬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이렇게 회답했다. 성공의 비결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맹렬하게 일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샤넬은 일을 많이 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손이 붓고 굳어질 정도로 필사적으로 일을 했다. 독일군 장교와 교제하고 나치에 협력했던 일로 프랑스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샤넬은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954년 파리로 돌아와 첫 컬렉션을 열었다. 샤넬은 고희의 나이에 다시 소생했다. 칼날을 떼고 둥근 목선에 테두리를 댄 샤넬 투피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그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샤넬은 늙었고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패션이 무수히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불사조처럼 일어나 끝없는 창조와 정열을 다해 일을 했다. 그것이 진정 샤넬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그녀가 사랑하는 모습이었다. 죽기 전날 밤도 그녀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일요일, 오랫동안 살아온 파리의 리츠 호텔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녀 나이 87살이었다. 그녀의 유해는 프랑스에 묻히는 것을 거부당하여 망명 생활을 했던 스위스의 로잔에 묻혔다. 장례식의 꽃은 모두가 흰색뿐이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색이었다. 패션은 지나가도 스타일은 남는다. 이 말은 샤넬이 남긴 중요한 말이다. 그녀가 디자인한 옷은 유행을 타고 사라질지라도 그녀가 만들어낸 여성 옷의 기준은 영원히 남아 20세기를 넘어 21세기까지 전해오고 있다. 현재 샤넬사는 칼 라거펠트라는 불세출의 남자 디자이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샤넬이 남긴 말처럼 그녀는 떠났으나 그녀의 스타일은 계속 남아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샤넬 외에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들었던 인물들과 또 많이 안 들었던 인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책 다양한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삶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